그렇지. 이제 빈칸 추론 2개 정도 이제 지문이 남았는데요. 그 문제 유형은 이제 아주 어려운 걸 보여줘야지. 아주 저도 보고선 이제 이런 수준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술을 어떻게든 적용해서 풀려고 할 텐데 사실 이런 지문은 기술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어휘 정말 평소에 이 수업 들으면서 잘 챙겨 두시고요. 어휘를 지금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지문을 더 여러 번 읽으시면서 그 지문의 의미 파악하면서 그러면서 의미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계속 표로 만들어 놓고 그거 외운다고 한들 정말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초조하고. 알았지?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눈동자를 딴 데로 굴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Many of you will be familiar with the term pathogenesis. 진짜 지금 웃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pathogenesis에 당신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 pathogenesis에 아주 익숙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익숙해요? No.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 밑을 보는 겁니다. 이런 전문 용어는 분명 가르쳐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병인론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기술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2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여러분들의 수준보다 고등학교의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어휘일 때 이렇게 취재자들은 지문 밑에다가 어휘의 이제 의미를 줍니다. 아니면 중요한 것일 때도 지문에서 중요한 것일 때도 줄 때가 있는데요. 꼭 중요한 것일 때 준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한 60%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에 조금 어려운 단어이다. 그럴 때도 이 밑에 이렇게 어휘가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봤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 자, 봐봐. 론이에요. 그리고 병인론, 건강생존론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정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얘네들 서로 약간 대비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pathogenesis하고 그리고 밑에 나오는 salutogenesis하고 요걸 찾아보는 거예요. 알겠지? 다시 밑에서 보면은 the word comes from the Greek pathos and genesis. 그래서 지금 이 pathogenesis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salutogenesis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그 어원이 분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얘네들 2개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얘네들은 좀 보면 무엇을 강조하는 말들이야? 일단은 pathos 하면 suffering, disease가 되고요. 그리고 salutogenesis 하면 genesis는 다 똑같잖아, 그치? 근데 그 앞에 salus 바로 health를 가리키는구나. 요 2개 가지고 얘네가 또 대립상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캐치를 못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이 따옴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중요하게 보시라고 했죠. 이렇게 대립상을 찾은 다음에는 그 대립상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있는 부분을 계속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병을 동그라미로 하고 그 병의 반대말 health를 이렇게 네모로 하거나 아니면 pathogenesis는 동그라미 그리고 salutogenesis는 이렇게 네모 표시하면서 서로 대립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표시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pathogenesis 여기 또 나오고 salutogenesis 나오는데 그 문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Two sides 양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The same coin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니까 둘이 굉장히 비슷한데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를 보면 sadly가 나와 있습니다. sadly 슬프게도 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좀 비판적일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요. Much of our modern day medicine이 현대 의학의 많은 부분이 is focused on 집중되어 있어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The pathogenic
model 하면 pathogenic이라고 하면은 그냥 병인론의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병인론에 이 현대의학의 많은 부분이 의존하고 있다, 내지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치, 현대의학은 병 쪽에 아무래도 많이 우리가 맞춰서 의학도 발달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어떻게 건강해지냐는 약간 좀 상식선의 면에서, 그리고 의학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고 의학적인 면에서는 병만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일단 읽었잖아. 그러면 웬간히 읽었어. 많이 읽었어. 그러면 우리 일단은 이 빈칸 문장 보자고. 맨 뒤에가 있어요. 빈칸이 이제 이 지문의 후반부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일반화하거나 구체화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병의 존재가 없음으로써, 병의 존재가 없다면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병이 없다면 모든 현대의학의 많은 부분이 다 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병이 만약에 없다면, 자 봐봐, fitness allows for greater mobility. 자 이제 여기서 소거법 써주는 거예요. 근데 봐봐, 지금 mobility가 나올 일이에요. 우리가 중간까지 읽었는데 mobility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없다면 health becomes, 이것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disease의 반대로 대립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health라고 했어요. health 딱 나와줬네. health가 becomes somewhat passive. 어느 정도 수동적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세모를 해두고 아닌 것만 일단 계속 제거해보자고. Physical health is ever more highlighted.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지금 현대의학이 병인론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병이 없으면 신체 건강이 강조된다. 더 강조된다. 글쎄, 이런 말은 지금 있지도 않았고요. 논리적 근거 여기서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No. 자 봐봐. 주제가 일관되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뒤에 그렇다고 however 이런 게 나온 것도 아니고 역접 접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난 요건 좀 아니라고 봐. 내용이 중간에 바뀔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끼어들어져 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제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병이 없다면, 병이 부재라면 strength is the body's defense against illness. 강함은, 힘은 질병에 대한 body defense다. 근데 질병이 없는데 힘이 무슨 질병에 대한 방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도 말이 안 돼. Human health, 인간의 건강은 no longer depends on medicine. 자, 인간의 건강은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봐봐. 이 글은 병인론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뿐이지 무슨 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기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 읽어서 이걸 무조건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3분 안에 빈칸 문제가 길어도 3분 안에 초부가 안 나면 그땐 빨리 때려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적어도 2분 30초 안엔 풀어줘야 되거든. 근데 읽고도 내가 소거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고 이 글에서 말하는 포인트를 못 잡은 거예요. 빈칸 4개 중에 하나는 날리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어휘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꼭 알아야 할 어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일단은 질병은 어떠하다라고 해서 자, 이 disease를 conceptualize, 개념화하는 게 더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념화라는 어휘 꼭 알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은
반면의 건강은 seems to be more metaphysical이라고 하는 요 어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알고 있어야 하냐고요? 요 밑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지 않는, 여러분이 꼭 알지 않아도 되는데 좀 어려운 어휘는 밑에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진 것이 pathogenesis 그리고 salutogenesis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한 중요한 어휘일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conceptualize, metaphysical 안 나왔지만 이 conceptualize는 disease의 특성을 되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metaphysical은 헬스의 특성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눈에 팍팍 띄면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풀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사실 이 두 개가 포인트긴 했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그렇게 해서 다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somewhat passive라고 했는데, 자, 건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볼까 했을 때 바로 앞문장에, 항상 빈칸에 앞뒤 살펴보라고 했잖아. 바로 앞문장에 반면의 건강은 seems to be more metaphysical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metaphysical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이에요. 의미가.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적이라는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에 될 수도 있어요. 알려드릴 건데요.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원리, 이것을 무엇에 의해 생각해내는 거야? 사유, 생각하거나 직관, 바로 생각해내는 것으로 이 본질이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그거 저기다, 형이상학적이다 그러면 생각해봐. 본질, 원리, 사유, 직관 다 뭡니까? 추상이잖아. 추상적. 그래서 추상적이라고도 말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 더 추상적이다. 근데 요 질병은 개념화하기가, 구체화하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요 두 문장까지 보고 나면 답은 2번이라는 게 더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아마 시간이 3분 이상이 걸릴 거예요. 어휘가 어렵고 이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다면, 대립상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장에서 딱 봤는데 이거 심상치가 않아. 2분 30초 썼는데 도저히 내가 속어법으로도 감을 못 잡겠어.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 그 얘기도 내가 지금 합니다. 하지만 나 대립상을 찾은 것 같아. 그럼 그 대립상을 찾고 각각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성질이라던가 정의라던가 이것도 계속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를 해 나가시고요. 그래서 어떠한 대조를 하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빈칸 문장을 확인하시고, 그럼 빈칸 문장의 대립상 중에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대립상에 관한 부분을, 자 봐봐, 빈칸 문장 속에 대립상의 어휘가 있을 겁니다. 그 어휘가 있는 바로 앞 혹은 뒤 문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요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대립상까지 찾고 어쩌고 하려면 특히 요 대립상의 성질, 정의가 나오잖아. 왜 성이라고 적어놨니? 정의가 나오잖아? 그럼 요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어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그런 어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 어휘는 중요해요. 이 개념은 알고 가세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어휘들이 그동안 주구장창 있었을 겁니다. 수능 특강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수능 완성에서도요. 그런 어휘들은 꼭 챙기란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대립상이 있는, 그래서 문장 맨 앞에서는 주제를 캐치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정도만, 그 방향만 캐치할 수 있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10분 넘어간 적이 없을걸요? 문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거 다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거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립상 찾아내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국어의 비문학 독서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휘력 짧은 시간에라도 좀 더 올리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교재를 좀 보시고 지문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그때 그런 뜻이었지 하고 조용히 되새기는 그런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매일 밤 20분씩만 하더라도 굉장히 얻는 어휘가 많을 겁니다. 1시간, 2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그 어휘책을 암기하거나 표를 암기하지 마시고 지문 안에서 문맥 속에서의 어휘를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세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of you will be familiar with the term pathogenesis. 여러분들 중에 다수는 익숙할 것입니다. 무엇에? With the term pathogenesis. 저는 pathogenesis라는 이 어휘에 많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그 수능 준비하면서 읽는 글들은 다 실용문이에요. 실제로 쓰여진 논문들이나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유는 굳이 우리를 이제 가리키지는 않고요. 이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아마 메디컬 쪽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쓰여진 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나도 속상해하지 않을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용어에 익숙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앞으로는 익숙치 않은 용어도 소개할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문장입니다. We use it quite often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it은 바로 pathogenesis를 얘기하고요. 우리는 pathogenesis를 꽤 자주 사용합니다. 어디에서? In the biomedical sciences, 생물의학에서 꽤 자주 사용합니다. 무엇하기 위해? 지금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 있는 거죠. To refer to the processes, 과정을 언급하기 위해. 그럼 그 과정은 무엇인가요? By which a disease develops.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건데, 자, 지금 잘 봐봐봐. by which 이렇게 되면 이 which의 선행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 which의 선행사는 바로 the processes고요. 그 과정에 의해서 질병이 발달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거를 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 질병이 발달하는 그 과정을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뭘 언급하고 싶어 하냐면요. 지금 콤마하고 including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포함해서 언급하고 싶어요?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its progression. 그 질병이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질병이 되겠고요. 질병이 이제 발생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 contribute 이제 기여하는 그 결국에는 그 과정이 기여하는 과정의 원인이 되는 그런 요인도 또 포함해서 이제 그 과정을 지칭하기 위해 병이 발전하는 과정을 지칭하기 위해 이렇게 생물의학에서 이 pathogenesis를 이제 꽤 자주 흔히 사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병이 발생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기여하는 그 과정에 이제 원인이 되는 그런 요소들, 요인들, 그 두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 pathogenesi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The word comes from the Greek pathos, suffering, disease를 의미하는 그런 어원이에요. pathos. 이것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또 genesis는 origin이죠. 생성. 그래서 요 생성이라는 의미의 genesis, 요 두 가지에서 이제 이 어휘가 왔다라고 어근 분석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 lesser known, 덜 알려진 이라는 의미예요. 더 알려진 용어.
salutogenesis라고 하는 그 건강 생선론은 comes from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Latin salus. 자, 아까는 여기서 그렉이었잖아요. 여기서 라틴어예요. salus라고 하는 health. 그러니까 건강을 이제 말하는 salus. 그리고 again Greek genesis. 그리스어의 genesis. 요 두 개로부터 왔습니다. 좀 덜 알려진 salutogenesis는요. 그리고 and poses. 그리고 이 salutogenesis는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poses the question이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은 comes하고 그리고 pauses하고 같이 병렬 구조인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이제 제기를 하냐면 How can we move toward greater health? 더 나은 건강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Pathogenesis and salutogenesis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동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동전에 앞면이 없으면 뒷면이 있을 수 있을까? 뒷면이 없으면 앞면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좀 운명적으로 완전히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을 two sides of the same coin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둘 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의미도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둘 다 중요하기는 한데 뭔가 그래도 양쪽이 조금 다른 의미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Sadly.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sadly라고 하는 이 말의 접속 부사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슬프게도 유감스럽게도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필자의 비판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문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sadly가 나오면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uch of our modern day medicine, 우리의 이 현대의학의 많은 부분은 대부분은 자, 지금 이렇게 much of 해서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은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동사 스위치를 시켜줍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네, is죠, is. 그래서 이것도 문법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의학의 대부분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수동태 어디에 맞추어져 있나요? On the pathogenic model. 자, pathogenic. 아까 pathogenesis랑 똑같아 보이죠? 네, pathogenesis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병인론 모델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콜론하고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동격에 아예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인론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병인론 모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Emphasis on all the scary illnesses and diseases 하고 나서 요 대절이 지금 앞에 나오는 all the scary illnesses and diseases를 수식하고 있죠. 주격관계대명사인데요.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는 if we don't take good care of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다면 and sometimes even if we do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자 여기에서 요 두가 가리키는 것은 take good care of ourselves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보지 않으면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우리를 잘 돌보더라도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아주 그 무시무시한 병과 질병에 대한 그 강조가 바로 뭐라고요? 앞에 나왔던 the pathogenic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서 그렇지. 요즘 우리 병들이 다 그렇잖아요. 질병들이. 의학 쪽에서 얘기를 할 때도 어떤 병을 얘기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It is easier. 자, 여기서 it은 가주어고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무엇이 더 쉬워요? To conceptualize a disease state.
이런 질병의 상태를 개념화하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 개념화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거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걸 얘기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구체화해서 명확한 개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이 구체화, conceptualize 하면 이거는 이제 개념화한다는데 구체화로 연결해줘야 된다라고 어휘 실력이 중요하다고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의 상태는 개념화하기가 더 쉬워요. 자, 여기 비교급 나와 있고요. 그리고 easier than이죠. 무엇보다 healthy state of an individual, 한 개인의 그런 건강한 상태보다 질병 상태를 개념화하기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나요? Disease is caused. 자, 이 질병이 유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동태 무엇에 의해서? By the presence of an insult. That can be genetic, environmental, or caused by a decline in normal physiological functions such as during aging.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제 문장을 이렇게 구조를 표시를 해놨는데, 자, 지금 보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질병이 유발된다는 것을. 자, 이렇게 됐을 때는요, by 뒤가 원인이고, 그리고 is 앞이 이제 결과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기보다는 바로바로 찾아내기가 쉬울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정보를. 그래서 그 질병이 무엇에 의해 유발이 되느냐? By the presence of an insult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insult는 여러분은 그냥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야, 왜 여기서 욕이 나와? 욕 먹으면 병 생겨? 그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insult가 의학 용어에서 사용이 될 때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요거 좀 알아두세요. 손상이라던가 유해 자극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욕 먹었다고? 욕이 있으면 병이 생긴다고? 욕을 먹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자, 지금 여기 that하고 또 can be genetic, environmental, or caused by a decl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보니까 제가 좀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표시를 살짝 바꿔야 돼요. 표시를 살짝 바꾸면서 지금 보면 genetic,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일 수 있는 그런 신체의 손상의 존재로 인해서 유발되거나, 그래서 여기서 수동태의 pp가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또 여기 똑같이 pp 두 번째, 과거분사 두 번째입니다. or caused by a decline. 어떤 저하에 의해서 유발된다. 그래서 이 저하에 의해서 또 유발되는데 그 저하는 어디에서의 저하입니까? In normal physiological function.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에 있어서의 저하로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such as 다음에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바로 during aging. 이런 노화 과정과 같은. 알겠죠? 자,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 인설트의 의미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병렬 구조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caused. 자, 이거 잘 알아두시고 선생님의 연결사와 문도의 기술 수업 올려놓은 거 알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다 나눠놨으니까 타임스탬프를 다 해놨으니까 그 인과 쪽에만 한번 보셔도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잘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장에서는 이 질병 상태라는 것을 개념화하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on the other hand가 나옵니다. 반면에 건강은 했어요. 그러면 앞에 질병은 구체화하기가 쉽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은 구체화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바로 뒤에 빈칸에 우리는 metaphysical, 바로 형이상학적,
이라는 어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이게 또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이상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이나 개념을 무엇으로 설명을 합니까? 바로 무엇으로 탐구를 하는 거예요? by 직관이라던가 그쵸? 사유로. 그럼 이거는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seems to be more metaphysical, 더 형이상학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대시하고 a so-called state of well-being, 이른바 행복의 상태인 듯 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좀 추상적이야 건강은. 근데 질병은 아주 구체적이야 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 disease하고 건강하고 이게 대조적이라는 것을 딱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as an absence of disease, 질병의 부재로서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부재로서 질병이 부재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질병이 부재한다면 health becomes, 건강은 somewhat passive, 다소 수동적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얘기했을 때 take good care of oursels은 뭐예요? 이거 액티브한 겁니다. 그렇죠? 액티브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은 네, metaphysical,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이 된다. 그래서 꼭 몸이 나빠져야만, 병이 나야만 자기 몸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아파봐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굳이 적극적으로 건강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적은 편이죠.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패시브,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어떤 문제로 나올 것이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좀 더 봐야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일단 주제요, 그리고 빈칸, 문장의 위치, 순서, 그리고 함의 추론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요, 일단은 어법이 좀 나올 수 있겠고, 어휘도 나올 수 있겠고, 일치, 불일치는 여러분들이 워크시트만 잘 풀어보셔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셔도 잘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빈칸부터 먼저 갈게요. 항상 요즘 빈칸으로 먼저 잡고 가는 중인데 여기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 빈칸 나올 부분이 세 부분이나 있습니다. 일단 네 번째 문장에서 How can we move toward greater health?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더 나은 건강으로 갈 수 있는가? 자, 이것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사lutogenesis의 이제 핵심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장에서 focused on the pathogenic model 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현대의학의 편향성을 디지즈 쪽으로 편향된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이건 나오겠네요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또 빈칸으로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somewhat passive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다. A 선생님 나왔는데 또 나올까요? 네, 또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분명히 더 중요한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저는 요 어휘들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conceptualize 하고요. 그리고 metaphysical 하는 부분, 요것들도 다 빈칸으로 어휘 추론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의 위치를 말씀드릴 건데요. 문장의 위치는 지금 여섯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바로 sadly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거 문장의 위치.
다섯 번째 문장 바로 앞에서도 지금 보면은 두 개념이 동점의 양면처럼 이상적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말을 한 다음에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모던데이, 우리의 모던데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시작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올 법하다. 그래서 이 흐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을 볼 건데요. 일단은 마지막에 두 문장이 C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문장이, 그 위에 두 문장이 B가 되고요. 그리고 sadly라던가 아니면 병인론과 건강생존론 이렇게 A가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의추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함의추론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 빈칸으로 나왔던 이 마지막 문장이 저는 분명히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칸이 넓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 문장, 질병의 부재로서 건강은 다소 수동적이 된다라고 하는데 질병이 없으면 건강을 좀 수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로만 정의하면 적극적인 그런 건강 증진보다는 소극적인 유지 태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속뜻은.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문제를 풀면서도 일단 개념적으로 가긴 하는데 이거 속뜻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망설였었거든요. 이제 이 문장의 속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로만 정의하면 적극적인 건강 증진보다 소극적인 유지 태도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는 If health is defined only as a wreck of illness,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면 people may treat it as a state to maintain rather than to actively enhance.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할 상태로서 as a state of to maintain, 유지할 상태로서 그것을 여기게 된다. 여기서 is은 health고요. rather than to actively enhance,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기보다는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선지 두 번째로는요. viewing health merely as the absence of disease. 건강을 단순히 질병의 부재로 보는 것은 can lead to,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바로 a passive attitude,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iscouraging effort to promote greater well-being.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막을 수 있다. 더 큰 웰빙을 위한 노력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선지 두 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부분이 이제 어법입니다. 제가 항상 어법은 너무나 많이 강조를 드려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문장 변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 by which 나온 부분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복수라서 contribute 이거 동사 원형으로 나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병렬 구조의 두 번째 동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수동태 나온 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요.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절 나오는 부분들 잘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요 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두가 위니까 두도 되지만 did가 아니고 두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그래야 이 대동사로서 두가 쓰이는지 be가 쓰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교급 나온 것 이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병렬 구조였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가볼까요? 아까 lesser known이 보였습니다. 그죠? lesser known의 반대말 뭐겠어요? well known이죠. 잘 알려진. 그치? well known. 그리고 easier 하면은 harder가 될 겁니다. 너무 쉬운 것만 얘기해서 내가 좀 약간 민망하네. 그래서 easier는 harder가 될 거고요.
그리고 presence가 나오면은, 자, 이 presence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나오는 absence, 요거하고 이렇게 반의어 관계니까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absence는 여기 찾았는데, presence,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의어 관계라는 것. 그리고 metaphysical이 아까 내가 추상적인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반대말은 concrete. 그래서 구체적인이 됩니다. 그리고 passive의 반대말은 당연히 active니까요. 쉽지만 여러분 요거 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병원론, pathogenesis에 과도하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건강의 원인을 탐구하는 건강생성론, 셀루로제네시스를 간과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건강을 단순히 질병의 부재라는 수동적 개념으로 격화시키는 문제점을 낳는다. 그래서 영어 제목 3가지, pathogenesis vs. 셀루로제네시스, 콜론하시고 medicine's lopsided focus. 그래서 의학의 lopsided 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초점. 어휘가 좀 어렵지만 일단은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어휘를 쓰고 싶었고 좀 어려운 거를 갖다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beyond the absence of disease, 질병의 부재를 넘어서 콜론하시고 the need for a new view of health,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그리고 3번째로는 are we too focused on sickness, 우리는 질병에 너무 집중하고 있을까? The case for 셀루로제네시스, 건강 생존론을 위한 변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8강의 4번 끝내봤고요. 여러분, 와, 이제 정말 어려운 거 끝나고 이제 다음 문제는 좀 괜찮습니다. 8강의 5번에서 뵐게요. 오늘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아주 열심히 또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사랑합니다.